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항상 승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향력 있는 무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정직함이 가장 가치 없는 화폐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논리를 거스르는 듯한 속도로 직장이나 정치 혹은 사업에서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성공하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권력을 마치 친구들의 모임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을 바라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관심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체스판으로 보며 그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감정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냉정한 지렛대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유용성이라고 부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암호를 해독하며 군주의 총애는 미덕이 아니라 유용성을 통해 얻어진다고 통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13가지 암묵적인 법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구걸하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갈라놓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냉정한 전략의 지침서입니다. 기회를 애원하는 것이 왜 가장 빨리 무시당하는 지름길인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용히 자기 자신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의 체제에서 부족한 퍼즐 조각이 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자신의 야망을 보이지 않는 권위로 바꿀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장점을 무효로 만드는 엄청난 결함이며 이는 여러분이 권력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가갑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언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심지어 더 최악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저 한 번의 기회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가가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사람들, 훈수를 두는 사람들, 아첨꾼들, 동맹을 가장한 기생충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에너지를 빨아먹으러 왔는지 아니면 보탬이 되러 왔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레이더를 발달시켰습니다. 권력의 체제는 또 한 명의 추종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상승의 첫 번째 법칙이 등장합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가가지 마십시오. 하나의 해답으로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절박함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고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신 무언가를 제공하며 다가갈 때 그것이 그들의 숨겨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든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정보든 그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미묘한 개선책이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역학관계는 즉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자신을 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들의 체제에 들어가 그것을 더 강하고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도 군주의 총애는 미덕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얻어진다고 말하며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사람은 결국 투명 인간과 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게를 더해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문이 닫힐지 열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되는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신중함과 냉철한 지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관찰하십시오. 사다리를 오르려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의 의도를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충동은 거의 거부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격 증명과 지능, 그리고 야망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측 가능해지고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 뒤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은 항상 미세한 틈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여러분의 초기 목표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전투전의 장군처럼 지형을 연구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위협을 연구하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누구의 말을 끊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 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남몰래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중의 인정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입니까? 지루함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통제력입니까? 서둘러 말하려는 태도는 이러한 중요한 신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침묵은 여러분을 흡수하는 통로로 만들어줍니다. 권력자가 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갈망을 진단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할 무기를 얻게 됩니다. 충동을 전략적 정보로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다음 움직임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것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행간의 숨은 의미를 듣고 그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약할 무대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진단이 완료되면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그 발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거울처럼 비춰주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익숙함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언어를 미묘하게 반영하여 돌려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내부 집단은 그들만의 문화적인 거품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흐름에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으로 유명한 리더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충성심이나 공로에 대한 감정적인 주장을 들고 나타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효율성과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말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특정 상황에서는 위대한 모방자이자 위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적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영리하게 상승을 노리는 사람은 권력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가면을 씁니다. 속도가 중요한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간결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배타성을 중요시한다면 여러분은 희소성과 제한된 접근성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많은 사람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극소수만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특정 무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리듬에 맞출 때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인과 거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빠르고 조용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직관에 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루함과 예측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신비감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인맥, 그리고 모든 잠재력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부분적인 드러냄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데 있습니다. 권력자는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깊이를 가졌고 내색하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 닿아 있으며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병기를 숨기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그들이 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지만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아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상승을 노리는 사람은 이러한 역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겉보기에 여러분은 유능하고 유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끝없는 호기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권력자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무관심은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저 흔한 사람 중 한 명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호함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각인시키고 그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숨겨진 가치를 쫓게 만들며 권력의 가장 큰 적인 지루함이 여러분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신비감은 여러분의 가치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다음 원칙은 야망이라는 위험한 영역을 다룹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평정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격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을 조언했던 세네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내면의 동요가 권력의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상승의 맥락에서 이러한 차분함은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야망에 있어서는 겸손해 보이되 실행에 있어서는 맹렬해지십시오. 권력은 본질적으로 지위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을 경멸합니다. 뻔히 드러나는 야망은 권력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올라온 과정과 그들이 치렀던 전투를 상기시키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이는 사람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굶주림은 불안정함과 위협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태도는 스토아학파의 평정심처럼 차분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당장의 출세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생길 때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위기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틈이 보일 때 여러분은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권력층 내에서 목적이 있는 절제로 즉각 인식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스토아학파는 아니었지만 의도를 숨길 필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더가 실제로는 미덕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특정 미덕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상승을 노리는 사람은 평화로워 보여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겉모습의 온화함과 내면의 효율성의 결합은 여러분이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통제된 리듬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고도로 세련된 전략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권력자들이 여러분의 충성심을 두고 경쟁하게 만드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기를 선택했다고 믿는 것만큼 군주나 리더의 자존심을 추켜 세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심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예측 가능한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장식품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은밀하게 자신을 모두가 탐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노골적인 반항이 아니라 가벼운 마찰 즉 분명한 독립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조언 혹은 존중을 구하고 있다면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인식되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몸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경고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단 한 명의 주인에게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소모품이 되고 맙니다. 권력은 소유하기 어려운 것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심이 처음부터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이전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결코 단 한 명의 주인이 여러분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잠재적인 선택지들을 열어두거나 최소한 그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여러분을 곁에 두기 위해 싸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자산이 되며 귀중한 자산은 항상 보호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탐내는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통하는 방식, 특히 칭찬하는 방식을 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아첨을 전략으로 바꾸십시오. 빈 껍데기 같은 칭찬은 권력층 안에서 독이 됩니다. 권력자는 하루 종일 자신이 훌륭하다거나
천재적이라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말을 듣습니다. 뻔한 아첨은 소음일 뿐이며 소음은 무시당합니다. 여러분의 칭찬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훌륭한 리더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 결정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그토록 명확하게 읽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칭찬은 단순한 아첨에서 벗어나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뛰어남을 만드는 내부 메커니즘인 지능과 통찰력, 그리고 통제력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질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질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평범한 아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아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상을 강화해주면 그들은 그 확신과 우월감의 감정을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마키아벨리적인 인간 본성의 이해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기민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유용성과 전략적 칭찬의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상승하는 인재가 마주하는 가장 큰 함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8번째 법칙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빛이 그들의 빛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의 권력자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통찰력이 있으며 더 유능하더라도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부서지기 쉬운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우월함은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우월함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짓밟힐 것이라고 어둡고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통치자가 스스로를 취약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승의 기술은 존중이라는 장막 뒤에 여러분의 힘을 숨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은 지적이 아니라 그들의 천재성을 더 빛내주는 보완책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상승을 노리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순종적인 태도 안에 자신의 예리함과 광채를 숨깁니다. 권력은 충성스러워 보이는 자를 보호하고 동등해 보이는 자를 파멸시킵니다. 여러분의 상승은 경쟁하는 태양이 아니라 한 줄기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그들의 제국을 위한 공헌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질투로 인한 추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확보하고 리더를 가리는 함정을 피했다면 다음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9번째 법칙입니다. 위로만 향하지 말고 옆으로도 동맹을 구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최고 권력자인 리더에게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게임은 그를 둘러싼 무리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지금 문지기들, 보좌관들, 신뢰받는 조언자들, 그리고 신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들은 인식을 형성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적절한 귀에 대고 속삭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거물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들을 보이지 않는 군주, 즉 왕좌 뒤에 숨은 진정한 영향력의 소유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자들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정답은 그들에게 작은 이점이나 지원을 제공하면서 조용히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와 충성심을 얻어내면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평가와 함께 윗선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방에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됩니다. 오직 꼭대기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변덕에도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연결망을 구축한다면 여러 계층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 수평적 보호와 지원의 그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력과 상승의 속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칙은 가장 흔한 사회적 행위 중 하나인 감사를 다루며 그것을 권력의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10번째 법칙입니다. 감사를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만드십시오.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가장 흔한 반응은 하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빚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을 종속적이고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반면 전략가는 교환을 인정하는 동등한 존재로서 응답합니다. 하인은 그저 한번 고마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략가는 보답하는 가치를 통해 감사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그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은연중에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그 목표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후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의의 수혜자에서 필수적인 기여자로 탈바꿈합니다. 보답하는 가치로 뒷받침된 감사는 부채 의식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것을 동반자 의식으로 대체합니다. 지나친 안정감과 완전한 수능은 경멸을 부릅니다. 전략과 배신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권력자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규칙은 여러분의 주관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11번째 법칙입니다. 미묘한 반항의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전적인 복종은 무시를 자초합니다. 때로는 저항할 필요가 있지만 아주 영리하고 정중하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끄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살짝 의견을 달리하거나 조용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성을 알리는 신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원칙이 있으며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권력자에게 전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없는 사람은 신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끝없이 아첨만 하는 자들은 금방 신뢰를 잃는다고 관찰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언제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이성과 주의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절대 그들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의견을 달리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디어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훌륭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작은 조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술은 여러분의 충성심이 맹목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임무의 성공을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나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용기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추종자에서 귀중한 조언자로 거듭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의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인 대외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것이 12번째 법칙입니다. 끊임없는 노출은 매력적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눈에 띄면 새로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흔해 빠진 존재가 됩니다. 아주 가끔 모습을 드러내지만 항상 기억에 남을 때 여러분은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공을 거둔 후에는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침묵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이룬 업적에 대해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권력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신중한 사람들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엘리트들의 행동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워 보일수록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부재는 위광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희소성은 곧 가치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짧은 후퇴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는 새로운 승리, 즉 여러분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매번 다시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중대한 사건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자리를 비우는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여러분이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평판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중력 주변도 맴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이 존중하고 탐내는 것은 바로 그 독립성입니다. 마침내 모든 법칙의 정점이자 권력의 세계로의 진입을 확정짓고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원칙 바로 13번째 법칙입니다. 항상 이미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차지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자세와 목소리, 톤, 그리고 존재감은 이미 확신을 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불안감은 오만함보다 더 강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권력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갈 때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타인의 자존감을 확인시켜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승인이 필요 없는 자신감을 찾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행운은 이미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의 편을 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자기 확신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속한 것처럼 움직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가식이 아니라 내면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초월하고 이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인맥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까지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영향력의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달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가 아닌 해답이 되는 방법부터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기 미묘한 반항의 통제, 그리고 이미 그곳에 속한 자의 조용한 확신까지 13가지 법칙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위계질서에 대한 심리적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상승이 무대 위가 아니라 속삭임과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곳에서는 감정보다 유용성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던질 법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대가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신비감과 감정적 거리를 갑옷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지만 권력의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고 감사를 전략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신만의 연기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인식을 다루는 대가와 텅 빈 가면 사이의 경계는 아주 얇습니다. 여러분은 지배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가장 세련된 하인이 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권력의 게임은 유동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끌어올린 것이 내일 여러분을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기능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여정과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검증하기 위해 작지만 철학적인 반항의 행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암호를 진정으로 흡수하셨다면 아래에 나는 하나의 해답이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자율성, 그리고 권력이 요구하는 규율에 대한 조용한 맹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이 철학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단순히 채널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무지를 깨우고 냉철한 전략의 힘을 확인시키며 세상에 이 암호를 퍼뜨리기 위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미묘하고 복잡한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싶은 분들은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독,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닿을 수 없는 진정한 통달을 향한 헌신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위계질서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위계질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